맨날 똑같은 김한길 대표의 체크셔츠. 옷이 여러분인 건가? 아니면 안 빨고 버티는 건가? 정체불명의 패션 센스를 폭로한다. 기초연금 수정으로 홍역을 치르는 박 대통령. 사과해라 뭐해라 머리 없고 힘들 때는 역시나 재래시장 방문이 최고. 서민도 좋고 소통도 좋은데 대통령 행차 한번 하시려니 수행원들은 고달프다. 카메라 뒤편에서 본 박 대통령의 시장 방문은 과연 어땠을까? 언론과 정치기가 꽁꽁 은폐했던 궁금한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들을 정치부 기자들이 한데 모여 거침없이 폭로합니다. 네, 다시 돌아온 톡톡 취재 파일. 청와대와 여야의 출입 기자들이 그 뒷얘기를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시간 같이 할 기자들 소개하겠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강태화 기자, 임소라 기자, 그리고 안천 기자, 새누리당 출입하고 계십니다. 네. 이성대 기자가 민주당을 출입하죠? 예. 다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감부터 한번. 저랑 이성대 선배만 살아남았습니다. 김필규 선배랑 서진 기자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네요. 김필규 기자는 아침으로, 서진 기자는 제가 모델 소재로 파악을. 김필규 기자가 사회를 잘 봐서 아침 뉴스로 간 것 같은데 근데 박성태 앵커는 어차피 사회를 보고 있으니까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을 지금 탐내. 보도국에서 하다가 스튜디오로 또 들어왔어요. 소감이 어때요? 언제 이 자리에 다시 앉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미없으면 바로 합류하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크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틈만 나면 시장에 가요. 취임 이후 벌써 4번째 방문. 박근혜 대통령은 재래시장 마니아? 복지공약 후퇴냐 현실화냐? 전국은 요동치고 있는데 장보기에 바쁜 대통령의 심리는? 왜 이렇게 자주 가세요? 좋아해요, 시장을. 쇼핑.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정의를 잠깐 내려봤는데 전공은 외치고 부전공은 이제 민생 탐방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본인도 그런 사람들의 이런 환호를 받으면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되게 전통시장 가면 특히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주류된 지지층이 많은 가능성이 좀 많아요. 가면은 상인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의 환호가 대단하고요. 대부분에 나오는 환호성의 어떤 원인들을 보면 정말 이쁘게 생기셨네요. 우경우 씨 회사 닮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경호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게요. 그러니까 특히 두 번째 시장 방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일정이 잡혔어요. 저도 그 원래 대통령 일정은 전날에 나오는 게 보통인데 오전에 8시경에 갑자기 잡혔답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호하기가 정말 힘든 곳이죠. 그래서 이제 경호실도 나름 방법을 터득을 했어요. 어떻게 이제 길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구루마라고 해서 그 시장에 쓰는 리어카를 그걸 이렇게 이제 잡고 그거를 이렇게 그냥 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상인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뭐라고 하죠? 모세 기적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 리어카가 경호원이 이끄는 리어카군요. 그렇죠. 예. 시장의 불문율이 리어카는 지나가야 되거든요. 사면 청와대로 가져가서 해 드시나요? 근데 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자들이 이제 카메라 기자들이 배추를 사실 것이다. 그래서 배추 옆에서 이렇게 카메라 그 자리를 딱 잡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배추가 산지에서 가격이 폭락을 해서 대통령이 배추를 고를 것이다. 그랬는데 배추를 안 골랐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배추 한 번만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도 배추는 그냥 버리시고 호박잎을 사셨어요. 호박잎.
그러니까 본인이 드시고 싶어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서 가는 거지 그게 민생 회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배추를 들어야지. 야권에서 하는 얘기가 아무튼 뭐 시장 가는 거 좋다. 대통령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 되고. 근데 야당 만나는 건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자주 가나. 똑같은 민생이고 너무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는 자리잖아요. 오히려 하기 싫은 걸 더 많이 해야 되는 자리인데 좀 야당에서는 좀 그런 걸 아쉬워하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식 장외투쟁 방식이죠. 그러니까 저 때가 시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가 아마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세를 시작했을 때고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시장으로 간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광장대 시장 뭐 이런 거. 광장대 시장. 민주당도 공식적으로는 민주화 민생을 뭐 다 같이 가져간다는 거고요. 어떤 두 개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동시 병행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 3, 4회동 일 전후로 해가지고 청와대 기류는 이랬어요. 이게 민주당이 그 투쟁을 장기화하면 할수록 결국 민주당한테 손해다. 어떤 청와대에서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아무래도 힘드니까 시간은 계절은 새누리당 편이다. 청와대 편이다. 대통령이 바빠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다음 달 초에 그 에이펙 때문에 동남아시아를 가고 그리고 또 뭐 영국 방문도 있고 그 광장 서울광장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온 것 같아. 혼자 있어도 슬프지 않아. 그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여쭤보면 그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현장에 자주 가서 국민들과 이제 직접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게 좋은 평가에 일조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좀 옆에서 보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특히 유경수 여사의 그런 어머니 그러니까 자애로운 그런 모습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민생 대통령이라는 그런 모습을 동시에 갖추고 동시에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모내기 하는 그림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진이 많았잖아요. 모내기 하고 나서 담배 물면서 이렇게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야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40년도 더 된 스타일을 지금 똑같이 고수하거나 재현하는 게 이게 참 불통의 이미지 아니냐. 그게 과연 창조경 그 시절에는 그게 맞는 방법일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그 4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와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재현한다는 거는 지금 시절에 맞지도 않고 국민소득 3만 달러 되는 이 시절에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시점에 통치의 어떤 스타일이나 통치의 기조가 똑같다는 얘기는 좀 뭔가 생각을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근데 그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창조경제가 IT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기존의 산업에다가 IT를 더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자 이런 거였거든요.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어떤 그 산업 생산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 IT를 또 첨가를 해서 새로운 걸 만들자. 말씀하셔서 그런데 창조경제는 지금 다 이렇게 입안이 다 돼 있나요? 완성이 돼 있나요 지금? 지금 저 미래수석 창조경제 사이트 나와요. 사이트 나온다는 거 홈페이지가 따로 네, 나오는데. 지금 야심작인데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경제와 관련된 그런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마련을 하고. 정부 7개월 만에 나온 사이트. 그렇죠. 예, 그거 홈페이지. 보고 얘기를 그럼 뭐 하죠. 저기 다음 주에. 임기가 끝날 때쯤에 완성될 것 같아요. 창조경제. 마지막 하나만 그거 여쭤보면 상인들은 좋아하나요? 너무 좋아하죠. 정말 그냥 젊은 사람들이 아이돌 가수를 보는 것처럼 좋아해요. 하긴 뭐 대통령을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 광장에서 우리는 국민과 함께 모였습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무기로 국정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원세훈, 김영판 증인 채택을 얻어냈지만 증인들은 모르쇠로 일관. 민주당은 주말마다 촛불 집회를 열고 김한길 대표가 노숙을 시작하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한다. 3자 회동으로 이어졌지만 줄곧 요구해왔던 박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진 못하는데 장외투쟁 그 끝은 어디인가? 정치권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볼게요. 지금 민주당 비상국회 시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지금
다 접고 국회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원내외 병행투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의원들 127명의 민주당 의원 중에 126명은 국회에서 열심히 입법 투쟁을 하라. 침낭 갖다 놓고 싸워라 그러고 본인은 전국을 혼자 돌아다니면서 노수를 하겠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관심은 멀어질 것 같아요. 김한길 대표가 이제 돌아다닌 거에 대해서 국회를 들어왔기 때문에. 뭐 원내 뭐 의원회 간에 침상 깔고 자라 이런데 진짜로 그래요? 들은 바에 따르면 지금 원내대표실에 확실히 그 침대를 갖다 놨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다 놓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잠을 자면서 집에 안 들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보좌관들만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이제 뭐 대표나 의원이 퇴근을 안 하니까 그 밑에 보좌진들도 당연히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침대가 좀 많이 그 판매량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 127명과 보좌진들이 많이 사면 국산화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맞춰가지고 그 어디 상품명이 이제 일본말로 돼 있으니까 이게 어디 생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요. 전국 경색의 호재는 낙구락구, 악재는 보좌관. 네, 계속 옷 안 갈아입으시나요? 김한길 대표는? 그 옷도 지금 똑같은 남방만 입고 다니는데 물어봤습니다. 이거 뒤에 나오는 옷을 물어봤는데요. 빨지는 않는다고 하던데. 날씨가 많이 시원해져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 티셔츠 같은 것만 계속 갈아입고 겉에 걸치는 저 남방은 계속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안 빨아도 그러게. 틀이 남아있는 건 아무래도. 근데 저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통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입으면 뭐 기자들이 기사 다 써주고 언론에서도 되게 화제가 되고 그게 또 어디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김한길 대표는 지금 꽤 20일 넘게 똑같은 패션을 고수하고 있는데 좀 찾아봤더니 아직 뭐 김한길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동대문 시장에 깔리거나 이러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꽤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저는 딱 보고 약간 그 해밍웨이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에 대해서 정말 청와대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기자들이 알아서 의미를 찾는 건가요, 그게? 대통령이 들어올 때 어제 그 최근에 회의 때만 해도 오늘 투자 활성화복 입고 나왔습니다. 본인이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말씀하시면 알아서 참석자들이 이제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코드를 딱 맞춰야 되는 예를 들어 거죠. 러시아 순방 갈 때 청와대에서 딱 보도자료를 내서 러시안 블루입니다. 이게 뭐 러시아 국기색입니다. 딱 이렇게 미리 브리핑을 해주는 아니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한 겁니다. 아, 임소락이요? 네. 러시아 원래 좀 알고 계셨어요? 그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기사는 만들어야 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기사가. 근데 첫날에 흰색을 입으시고 그 다음날에 파란색을 입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빨간색이다. 그랬더니 진짜 빨간색을 입었어요. 러시아 국기. 그렇죠. 대통령은 코디도 많고 예산이 있잖아요. 3자 회동 때도 청와대에서 이제 드레스 코드를 좀 요청을 했다가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잖아요. 물론 청와대에서는 잘못 전달된 거다 이렇게 나중에 해명을 하긴 했지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3자 여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회담이 결렬된 이유가 사실은 그 김한길 대표의 수염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깔끔한 걸 좋아하고 청와대 내에서도 유민봉 수석 외에는 수염을 허락하지 않는데 김한길 대표가 수염을 일단 외관상 보기 싫어하는 모습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더 냉랭했던 거 아니냐. 야당 수염까지 통제하는. 근데 세수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거기 그 시청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시청에 들어가서 하고 나온답니다. 시청 화장실에서 이렇게 예. 들어놓고. 박원순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시청 앞에서 장기 투쟁을 하고 계시니까. 시청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는 건 없는 것 같고 지금 과태료도 꼬박꼬박 물리고 있어요 지금 거기 무단 점유에 따라서 그 과태료 계속 내라고. 법상 그렇게 돼 있으면 또 내야죠. 어쩔 수 없이.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최명계 씨. 그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환갑때. 환갑때죠. 이제 환갑때 이제 아침 상을 차려서 왔는데 참고로 그 최명길 씨도 별로 오는 걸 달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쨌든 남편인데 계속 집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잠을 자니까 좀 되게 불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에다가 어떻게 좀 빨리 해봐라. 남편이 안 들어오고 있다. 뭐 어떤 의원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삼선의 중진 의원인데 되게 김한길 대표를 보면은 참 안쓰럽다. 만약에 자기가 김한길 대표 같으면은 난 절대 장애투쟁 못할 것 같다.
최명길 씨 같은 분을 와이프로 두고 있는데 예. 어떻게 장애투쟁을 하고 싶겠냐. 또 우리 같은 사람이야 집에 안 들어가고 싶지만 김한길 대표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의원이 이 말이에요. 방송 이후로. 삼선 모 의원입니다. 삼선의 그 수도권의 의원인데 성만 얘기해 주시죠. 지금 뭐 이것도 검색하면 바로 그 의원이 새누리당 수도권 삼선 의원 하면 민주당의 삼선의 수도권 민주당. 의원인데 네. 자기 같으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자기가 만약에 김한길 대표였으면은 뭐 맨날 일찍 들어갈 것 같다. 그 아마 이중고를 겪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그 3자 회담이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게 그 야권 인사 중에서도 뭐 문희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미모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하면서 고혹적이십니다. 이런 표현도 썼다고 해요. 근데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그 외적에 대해서 큰 감동의 표현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감동 못 받으니까. 부인 비교가 이렇게 될지 그랬던 거 아니냐라는. 어차피 장애투쟁이라는 게 길게 간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거는 이 장애투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정상화나 어떤 걸 받아내기, 국정원 개혁 같은 걸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길게 간다는 건 일단은 뭐 좋은 게 아니라서 그렇죠. 국민들 어쨌든 위해서도. 빨리 해결하고 해소하고 싶어 하는데 당에서 선물을 줬죠. 이게 파란색 방한모하고 파란색 장갑. 그래서 이제 쓰는 장면을 연출을 했는데 상당히 어색해하면서 본인이 살짝 걸치고 바로 내려놓더라고요. 기분 나쁘죠. 저 같아도 기분 나빠요. 이것들이 추워 죽겠는데 지금 언제까지 쓰라고 해결할 생각 않고 방한문을 줘. 네, 그래서 그때 손석희 앵커와 김한길 대표가 대담을 할 때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오리털 패딩 같은 게 있는데 저 의미는 12월까지 하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예. 연결하겠습니다. 김한길 대표님 나와 계시군요. 김한길 대표께서 화면에 나오시기 전에 그 옆에 보니까 두툼한 잠바도 있던데요. 아주 겨울 점퍼까지 준비를 하신 네. 것 같은데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싫다 이거지. 근데 마찬가지로 답을 안 한 게 그러면은 투쟁 방식을 더 강화해서 단식 투쟁도 생각하고 있느냐 하니까 약간 표정이 굳으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말 잘못하면 지켜야 돼. 근데 궁금한 게 수원 가고 뭐 성남 가고 그러셨잖아요. 가서 일하고 시청 앞 천막으로 다수 하시잖아요. 아니면 그쪽에 어디서 오시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자기도 하고 또는 뭐 와서 자기도 하고 이제 그때 일정 동선 그쪽에서는 뭐 노인정 같은데 마을회관. 마을회관 예. 같은데. 그래서 여당의 한 지도부는 김한길 대표가 장애 순회 투쟁한 거를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뭐 그 시청광장 한 데서 자는 것보다 그 전국을 투어하면서 또 알리고 투쟁도 알리고 또 모쪼록 안에서 실내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잘한 선택이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이제 원내에 복귀했다는 말을 듣기 민망하니까 병행투쟁이라는 그 좋은 또 조어를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김한길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들어오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김한길 대표가 자기가 지금 당내에서 입지도 약한데 전국을 돌면서 자기 조직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어차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일석이조죠. 어차피 장외 투쟁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원내에 병해서 원외 투쟁을 한다는 이미지도 갖고 잠자리도 찾고. 그때 그 당내에서 기반이 약했던 게 손학규 대표였거든요. 손학규 대표도 똑같은 걸 했습니다. 민심 대장정이라고. 당내 대표가 기반이 약할 때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전국 도는 장애투쟁이죠. 노숙하면서. 일석삼조 효과. 알겠습니다.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평생 국민기초연금을 도입해서 연금을 내지 못한 어르신들도 월 2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 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공약의 포기는 아닙니다.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죄송한 마음이다 이랬어요. 이게 뭐 전반적으로 좀 사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분명히 그때도 얘기가 나왔어요. 국민연금을 연계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인수위 안에서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이 직접 쐐기를 박았잖아요. 안 하겠다고. 현실성이 없고 좀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이 된다. 이런 것들은 좀 다시 분류를 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했으면
지금 충격파가 덜하지 않았겠냐. 입장 표명은 뭐 유감만 입장 표명하겠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닌 것 같지만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사실 이 건을 가지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의견이 조금 기류가 좀 갈리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대통령은 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이번 기초연금에 관련해서도 올해 재정 사정 때문에 첫 해는 좀 어렵지만 5년 임기 동안에 반드시 실천한다. 이게 원칙에 강하거든요. 사과라기보다도 반드시 지킨다가 오히려 더 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대로 된 사과는 대국민 담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사과죠. 옛날에 그 IQ 430인 분도 나와가지고 결혼하는 사람한테 뭐 1,000만 원 준다 이런 식의 공약을 해가지고 꽤 많은 득표율을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 이걸 가지고 표 장사를 했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좀 지고 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생긴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새누리 보면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운이요? 뭐 뒤에 정치적으로 곧바로 어떤 뭐 판단을 짓고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 없잖아요. 돈 안 준다는 거 이게 아마 내년 한 3, 4월쯤에만 이슈가 돼도 딱 4년 전 그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 급식이 이슈가 됐잖아요. 딱 그 이슈죠 지금. 그러면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힘들죠 선거가. 이게 뭐 운인지 아니면 기획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권 들어가고 굵직한 어떤 공격받을 만한 사안에 대해서 바로바로 그걸 수습할 수 있는 더 큰 사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을 덮었던 이석기 사건이라든지 뭐 그걸 덮었던 최동욱 사건이라든지 이번에 있었던 세제 개편 이번 또 나오는 이런 것들 앞으로 또 어떤 게 더 큰 것들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이 공약 자체가 민주당 공약이 아니었고요. 이건 어차피 여당 공약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정기국회 때 이거를 뭐 예산안이라든지 다른 어떤 민주당이 주장한 핵심 공약, 뭐 이를테면 국정원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랑 연계를 해서 아마 이렇게 주고받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이번 그 연금안이 국회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새누리당이랑 민주당이랑 열심히 싸워야죠. 공은 넘어갔고 청와대는 세일즈 외교하러 갑니다. 이제 톡톡 취재 파일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앞으로 일주일간 또 뒷얘기들만 그대로. 그럼 앞에만 계시지 마시고 뒤에서 이렇게 해서 대세는 뒤다. 중요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세는 뒤에 있다. 부탁드리겠습니다.